주파수가 60Hz이고 극수가 4인 유도 전동기가 1728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슬립은 얼마인가? 그럼 슬립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됩니다. 먼저 동기속도 ns를 구해야 되겠다. 동기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f가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극수는 4라고 했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800 rpm 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요. 슬립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800 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0.04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을 보시게 되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저항 제어는 전력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 제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일정하다. 즉 계좌를 조절해서 속도 조절할 때 출력값이 일정한 정출력 제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전압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제어되더라도 토크 값이 일정하며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이 속도 제어 방법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근어, 직병렬 제어, 승합기 방식, 초퍼 제어 방식 등이 전압 제어에 속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1번 보시면 전원전압의 주파수를 변경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류는 주파수가 없죠. 그쵸? 이 내용은 이제 교류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되면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는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찾아보면 기전력의 위상, 크기, 주파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의 용량은 관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직류기의 권선법을 살펴보면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중권부터 보게 되면 이 중권은 병렬권이다 라고 하고, 저전압 대전류에 사용이 되며 이 병렬애를 쓰는 극수와 같고, 이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 균합선이 필요하다. 즉 4극 이상에서는 균합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권 같은 경우에는 직렬권이다 라고도 하며 고전압 저전류에 사용이 되고, 병렬애를 쓰는 항상 2이며 균합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파권에서 병렬애로 쓰는 항상 2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격 용량 10kVA인 이상 변압기의 1차 측 전격 전압은 5kV이고 2차 측 전격 전압은 100V일 때 2차 측의 전격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변압기의 용량은 10kVA이고요. 1차 측의 전격 전압 5kV, 그리고 2차 측에 대한 전격 전압이 100V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차 측 전격 전류 I2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2차 측 전격 전류 I2는 2차 측 전압에다 분의 전격 용량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계산해보면 2차 측 전격 전압이 100이고요. 용량은 10kg니까 10 곱하기 10에 3승. 이거 계산해보시면 100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원통형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의 역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보면 R부하는 교차 자화작용, L부하는 감자작용, C부하는 증자작용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 동기발전기의 계자가 N극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 N극은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만약에 이러한 방향이다 라고 하면 주자속과 반대가 돼서 자속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얘를 감자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주자속의 방향과 같으니까 자속은, 공극의 자속은 증가하겠죠. 그럼 얘를 증자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감자작용, 즉 동기발전기에서는 L부하일 때 감자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렇죠? 동기발전기에서 증자작용은 C부하일 때 발생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감자작용이든 증자작용이든 주자속의 축과 어때요? 같죠? 얘네 둘 다 우리는 직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작용. 자, 그 다음에 저항부하일 때를 보겠습니다. 저항부하. 저항부하는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하는데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즉 주자속이 이렇게 나올 때 이 저항부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돼요. 크로스. 이러한 방향 또는 이러한 방향. 즉 이 축이 주자속 축과 서로 크로스가 되죠. 그래서 얘를 교차 자화작용 또는 횡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해요. 횡축 반작용. 즉 주자속의 축과 횡 가로로 되어 있다. 횡축 반작용인 R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기 기전력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앞선다는 건 뭐예요? C죠. C. 동기발전기에서 C는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면서 얘는 직축반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우 전기자 기자력은 횡축이 아니라 뭐예요? 직축반작용이에요. 직축반작용이며 증자작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심의 단면적이 0.05 제곱밀리미터인 단상 변압기의 1차측 전압은 1332V, 주파수는 50Hz이다. 절심의 최대 자석 밀도가 1.2 테슬라일 때 2차 측에 199.8V의 유도 전압을 발생하려면 2차 측의 권선수의 턴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변압기의 2차 측 유기기전력 E2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4.44 FN2 파이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공식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최대 자속 밀도는 최대 자속은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대로 2에서 이거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N2. 2차 측의 턴수가 얼마이냐? 대입을 해보면 4.44 F 파이M E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44 주파수는 50Hz. 파이M은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에요. 1.2 곱하기 0.05. 1.2 곱하기 0.05. 그렇죠? E2는 199.8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15 이렇게 나와요. 15. 근데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야지
정확히 나오는 거지 우리가 암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죠. 계산해 보면 얘가 잘 보세요. 얘는 거의 그냥 근사치로 얘는 2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거의 근사치로 200이다. 그러니까 4 곱하기 5. 뭐 당연히 200이 넘겠죠. 그럼 얘를 약분해서 보면 1.2분의 0.05분의 1 이렇게 하면 약 뭐 16 뭐 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굳이 계산기로 다 계산하지 않듯 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사치로 얘랑 거의 같구나. 그럼 얘는 뭐 한 뭐 60분 뭐 6분의 뭐 1, 뭐 100 뭐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그 정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급전압과 출력을 일정하게 하고 이 계좌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이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위상 특성 곡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 부분이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지점이고요. 자, 이 계좌전류로부터 계좌전류가 작은 부분, 얘를 뭐예요? 부족여자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족여자일 때는 L로서 작용이 되며 위상은 느려요. 즉 지상이 되고요. 자, 역률이 1인 상태로부터 자속을 더 증가시키면, 즉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과여자다라고 하면 이때 위상은 전압보다 앞서서 C처럼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좌전류는 이쪽으로 가도 증가하고 이쪽으로 가도 증가가 되겠죠. 그럼 내용 읽어보면 역률 1일 경우 전기자전류는 최소가 되고 과여자일 때는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가 흐르고 부족여자일 때는 리액터로 동작하며 뒤진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1번 역률 1일 때 전기전류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좌전류를 가지고 위상 조절을 할 수 있다. 역률 개선할 수 있다. 역률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역률 1인 상태에서 계좌전류를 증가하면, 즉 과여자인 거죠. 과여자 하면 역률은 지상이 아니라 뭐예요? 진상으로 되고 전기자전류는 증가한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지상이 아니라 진상이죠. 과여자일 때는 역률이 진상된단 말이에요.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 네 번째, 공급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계좌전류를 변화시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농용 유도전동기는 심구 효과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으로 NEMA 분류법에는 농용 유도전동기를 ABCD의 4가지 설계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각 설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농용 유도전동기 설계 유형에는 A, B, C, D형이 있습니다. A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모양이 이와 같이 A, B, C, D가 되어 있습니다. 각 특징을 살펴보면 A는 표준이죠. 기동 토크 보겠습니다. 표준. B형은 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C 기동 토크 크고, D형은 기동 토크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동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A는 표준, B는 기동 전류가 작아진다 보시면 되고, 운전 시 슬립은 작다, 여기는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A, B, C, D 중에서 효율을 보시게 되면 A가 가장 효율이 좋고 이 뒤로 갈수록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자 타입에서는 A형은 이제 표준이 되겠죠. 여기는 심구형 또는 이중농형, 여기는 고저항 이중농형이고, D형 같은 경우에는 황동 농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1번 A형은 회전자 도체 단면적이 크며 효율이 높다. 그죠? CD형보다 효율이 높다. 여기 보시면 얘는 A형은 고효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 D보다 효율이 높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B형의 전자 슬롯은 심구형이며 A형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B형 보겠습니다. B형은 지금 심구형 또는 이중 농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기동 토크는 A와 거의 같다라고 얘기했죠. 즉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 C형의 회전자 슬롯은 이중 농형이며 B형보다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C형은 이중 농형이며 기동 토크가 B형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D형은 회전자 도체 단면적이 작으며 C형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형 보시게 되면 단면적이 C형보다 작죠, 그렇죠? 그리고 기동 토크가 C형보다 여기 C형은 크다, 여기는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옳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부하에서 슬립 0.08로 회전하고 있는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동기의 1차 입력이 115kW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동기의 철손 및 1차 동손의 합은 15kW이고 기계손 및 표유부하손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도전동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1차 측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2차 측 회로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건 1차 입력이 115kW이다 라고 되어 있고 1차에서 동손과 철손의 손실이 이렇게 나간 게 15kW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1차 측에서 자, 입력에서 115를 입력하고 1차의 손실이 15면 이 2차로 넘어가는 거. 2차로 넘어가는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로 넘어가는 거. 얘를 P2라고 적어 볼까요? P2는 얘에서 얘를 뺀 100kW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2차 입력 또는 동기 와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2차 동손 P, C2는 SP2로 쓸 수 있어요. SP2. 슬립은 0.08 곱하기 2차 입력이 100 해서 8kW 이렇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출력은 자, 2차 입력이 100이고요. 2차 동선이 8kW를 뺀 얼마가 92kW가 나오겠죠. 그쵸? 얘를 우리는 기계적 출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계적 출력 P0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2차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1-S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P2분의 P0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100분의 92니까 0.92 이렇게 되겠네요. 92%. 그쵸? 얘를 92%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찾아보게 되면 자, 1번 기계적인 출력은 92kW이다. 92kW이다. 맞고요. 2차 효율은 80%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효율은 요거네요. 92%. 2차 효율은 92%. 틀렸어요. 92%. 세 번째, 동기와트는 100kW이다. 2차 입력 또는 동기와트 100kW. 맞죠? 회전자 동손, 즉 2차 동손 PC2는 8kW. 8kW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극 단중 중권 직류기가 1200rpm의 속도로 회전할 때 생성되는 유기기전력은 단 매극당 유효자속이 0.01 웨버이고 전기자 총 도체수는 1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류기의 유기기전력 E는 공식에 의해서 60A의 P, G,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는 병렬의 루수, P 극수, G 총도체수, 파이 자속이고요. N은 회전수를 뜻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면 60에 곱하기 중권에서 병렬의 루수는 극수와 같아요. 4되고요. 극수 4, 총 도체수 150, 자속 0.01,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01은 곱하기 회전수 1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예,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5 나오겠네요. 5 나누면 30 이렇게 나왔다. 30 볼트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두 가지 회전자 타입의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자 바깥쪽에, 즉 표면에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를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회전자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타입 1과 타입 2, 즉 표면 부착형과 매입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인덕턴스를 살펴보면 이 표면 부착형은 자석이 균일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직축과 횡축에 대한 인덕턴스가 같고요.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불균일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입 1은 토크가 마그네틱 토크만 이용을 하고요. 즉 자석에 의한 토크만 이용을 하는데 이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릴럭턴스 토크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타입 1보다 토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 제어 범위를 보게 되면 표면 부착형은 속도 제어 범위가 작고 타입 2는 속도 제어 범위가 넓으며 또한 고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타입 1, 즉 표면 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원호 자석에 원호 형태의 자석이 필요하다.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규회로가 간단하여 제어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 부착형은.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형태가 단순하고 또한 내부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극을 작게 할 수 있으며 고속에서 운전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고조파로 인한 진동이나 또는 소음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타입 1은 제작이 간단하고 약계자 제어 영역이 좁다. 즉 속도 제어 범위가 좁다는 얘기죠.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자, 타입 2는 자석이 회전자 철심 내부에 있어서 고속 동작에 유리하다. 즉 얘는 고속에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타입 1은 전기 조절률을 Q축과 얘와 90도가 되도록 제어하면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살펴보시면 전기 조절률과 Q축과 일치할 때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얘와 같을 때 최대 토크를 얻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요. 네 번째, 타입 2는 자석이 전기자 권선과 떨어져 있어서 얘는 회전자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안쪽에 있고 전기자는 바깥쪽에 있을 거란 말이죠.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에 의한 감자 염려가 작다. 뭐보다? 타입 1보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을 찾아보면 이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컨버터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100V이고 듀티비가 0.5일 때 출력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이 회로가 어떠한 컨버터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각 컨버터별로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컨버터를 종류별로 보면 벅 부스트, 벅 부스트, 축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로를 딱 보고 여러분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암기할 수 있지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이 스위치가 가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벅이 무조건 들어가. 얘도 벅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벅. 자,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가로로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벅이에요. 근데 출력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벅, 마이너스 플러스면 벅 부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스위치가 가로로 되어 있다. 벅. 플러스 마이너스면 벅, 마이너스 플러스면 벅 부스트. 자, 스위치가 세로로 되어 있다. 자, 얘도 세로로 되어 있죠. 자, 축 컨버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스위치가 세로로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부스트. 자, 세로로 되어 있다. 뭐라고요? 무조건 부스트 컨버터.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스위치가 뭘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부스트 컨버터란 얘기죠. 그럼 부스트 컨버터의 출력은 1-D분의 1 VI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회로에서 세로 얘는 무슨 컨버터? 네, 부스트 컨버터예요. 출력 V0라고 하는 것은 1-D분의 1의 V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D라고 하는 게 듀티비죠. 듀티비 0.5. 그래서 1-0.5분의 1 곱하기 입력 전압이 100. 이거 계산해 보면 200 볼트 이렇게 나오죠.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 중 턴 온 제어는 가능하나 턴 오프 제어가 불가능한 소자는 1번 다이오드. 다이오드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노드, 캐소드.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가 가해지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0.7V를 넘게 되면 얘는 그냥 도통되게 되어 있어요. 즉 베이스나 게이트 신호로 턴온, 턴오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순방향 바이어스만 가해지면 얘는 그냥 도통되는 거죠. 얘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자, BJT는 트랜지스터이고요. IGBT도 트랜지스터예요. 그럼 먼저 BJT는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온, 오프 가능한 애고요. IGBT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온, 오프가 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게이트에 의해서 턴 온, 턴 오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CR 같은 경우는 기호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 여기는 게이트. 게이트에 펄스 신호가 가해지면, 즉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에 순방향 전압이 가해지고 게이트의 신호, 전류가 가해지면 얘는 턴 온 돼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턴 온은 가능한데 이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턴 오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의 SCR이 될 것이고요. 이 SCR에 관련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NPN의 사층 구조로 되어 있다.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2고 게이트 신호로 턴오프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의 SCR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격 토크에 대한 기동 토크 B가 가장 작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즉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하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역열 효율 성능이 나쁘고 무겁다. 대신에 단상 전원은 어디서나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 소공업용, 농사용의 이 단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한다.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코일형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죠. 문제에서 이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번의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습니다.
단자전압 220V, 전기자 저항 0.25민, 직류 분권 발전기의 회전수가 1200rpm일 때 전기자 전류는 100A이다. 발전기의 단자전압 전기자 전류를 기존과 동일한 값으로 하여 전동기로 운전할 때 회전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우리가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발전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발전기입니다. 분권은 이렇게 그릴 수 있네요. 이렇게. 얘는 발전기. 그럼 전동기는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전동기. 얘는 분권 발전기. 얘는 분권 전동기. 그대로 보게 되면, 자, 먼저 단자 전압이 얘는 220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2다 라고 되어 있고, 회전수가 1200이다. 그쵸?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100A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인가요? 단자 전압은 220이고, 전기자 전류 100A이다. 그리고 0.25입니다. 회전수가 1200rpm일 때, 그죠? 똑같이 전동기에서 단자 전압을 220을 가하고 전기자 전류에 100A가 흐르고, 얘는 당연히 0.25옴이 되겠죠? 2옴. 일 때 얘의 회전수가 얼마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2예요. 2. 여기서는 유기기전력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전동기니까 뭐라고 해요? 얘를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를 2 다시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서는 유기기전력, 여기는 역기전력, 2 다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유기기전력이든 역기전력이든 얘는 회전수의 비례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유기기전력 구해볼게요. 얘랑 봤을 때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발생되는 전압이, 발전기잖아요. 발전된 전압이 크단 말이에요. 단자 전압보다. 얘는 2는 V 플러스 IA 아래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220 더하기 100 곱하기 0.0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게 240V라는 얘기예요. 유기기전력은 얼마라고요? 240V. 그럼 여기에서 역기전력 볼게요. 얘는 단자 전압과 역기전력 어떤 게 커요? 공급해주는 전압이 더 크죠. 그래서 V 마이너스 IA 아래예요. 계산해보면 220 마이너스 100 곱하기 0.02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 200V. 이렇게. 그러면 이해되세요? 자, 240V일 때 얘가 1200rpm으로 회전했다는 얘기죠. 그럼 200이면 얘가 얼마만큼으로 회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얘를 보면, 자, 2가 240V에서 얘는 회전수는 1200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역기전력 2 다시가 200V이면 회전수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분명히 비례한다고 했어요. 회전수와 역기전력, 유기기전력은 뭐한다? 비례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몇 배 됐어요? 240분의 200배가 됐죠. 맞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240분의 200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n-는 1200 곱하기 200 40분의 200 돼야 되겠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5 되네요. 5 곱하기 200 하게 되면 1000 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kVA 1000대 100V 변압기에서 1차 측으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 옴일 때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인가? 공식을 보게 되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식은 10
V제곱 P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압 V의 단위는 선간전압으로서 킬로볼트이고요. P는 전격 용량으로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다라는 것 여러분 단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자,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1차 측으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죠. 그죠? 1차 측의 임피던스입니다. 당연히 전압도 1차 측의 전압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0 곱하기 V제곱 전압이 1000볼트는 1kV입니다. 따라서 1의 제곱 될 것이고요. P 10이죠. 곱하기 리액턴스는 4네요. 4. 이것을 계산해 보면 4%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요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절연유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변압기에는 이러한 권선이 있을 겁니다. 권선이 있을 거고 이 권선을 둘러싼 외암도 있겠죠. 이렇게 외암. 자, 그랬을 때 이 변압기가 운전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열이 나겠죠. 그죠? 그럼 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즉 냉각을 해 주어야 되고요. 또한 이 권선과 외암 간에 또 뭐로 해야 돼요? 절연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연유의 목적은 냉각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절연의 효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은 절연 내력 커야 되겠죠. 냉각 효과 커야 되고 냉각 효과가 크려면 비열이 크고 열 전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인화점, 끓는 점이 높아야 되고요. 응고점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끓으란 얘기죠. 즉 인화점이 낮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응고점 낮을 거, 점도가 낮을 거. 점도는 이제 끈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가 높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열 전달 효과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도가 낮을 것,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침전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절연 내력 커야 됩니다. 두 번째, 공기보다 투자율이 높아야 된다. 투자율 얘기 없었어요. 그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커야 된다. 맞죠?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1번, 3번, 4번 옳은 내용이고 2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00rpm의 전격 속도를 가진 유도 전동기로 펜을 1000rpm의 속도로 구동하고 있다. 이 펜의 속도를 2000rpm으로 증가시킬 때 유도 전동기의 출력은 속도 1000rpm일 때보다 몇 배로 증가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유도 전동기가 10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얘를 2000rpm으로 하면 이때 여기에 출력과 여기에 출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이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자, 얘는 펜이에요. 펜이 뭐죠? 선풍기. 선풍기는 바로 공기를 이동시키는 애잖아요. 그죠? 공기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이러한 유체에 사용되는 전동기를 보면 이 전동기는 토크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유체를 제어하는 전동기는 토크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럼 출력 한번 볼까요? 출력 P는 어떤 비례상수 K에 회전수와 토크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K에 NT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식 본 적 있어요. 토크 T는 0.975 뭐 n분의 p 이런 식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출력은 회전수 곱하기 토크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P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 다시에 N. 이 토크는 뭐에 비례해요? N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뭐 K에 다시에 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떤 K라고 하는 값에 뭐 K 뭐 다시라고 이거 다시라고요. 얘는 N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출력은 회전수 곱하기 토크인데 토크가 요거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출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유체를 제어하는 전동기의 출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 이 얘기인 거죠. 여기 보시면 회전수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2배가. 그러면 출력은 이것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요. 따라서 8배가 된다. 8배. 보기에서 답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력 변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력 변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면 자 여기에 DC 직류 여기도 DC 직류 여기는 AC 이렇게 볼까요? AC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인버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류를 또 다른 전압의 또 다른 주파수의 전압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해요. 컨버터 이렇게 그죠?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얘는 정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뭐 컨버터 또는 초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보면 1번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기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 이렇게 얘기하죠. 2번 직류 컨버터에서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크게 할 수 있다. 즉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 컨버터다라고 하는데 얘는 전압을 높게도 또는 낮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벅 컨버터라는 게 있고 높게 해주는 거는 부스트 컨버터라는 게 있죠. 즉 전압을 직류를 낮게 또는 높게 둘 다 해줄 수 있겠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기는 다이오드 정류기, 위상제어 정류기 등이 있다. 그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는데 다이오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SCR 같은 위상제어 소자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교류를 직접 변환하여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하는 전력 변환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VF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VVVF라고 하는 것은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변환 장치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